자, 드디어 김부장 9화 예고편이 공개됐는데 반격을 시작한 주광찬부터 위기에 빠진 아빠즈까지 역대급 떡밥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우선 그 예고편의 시작은 66과 리은영은 북쪽 애들한테 넘긴다. 남성들에게 붙들려 있는 김부장, 그리고 차량에서 내리는 북한 측 요원들의 모습이 연이어 비춰집니다. 북한 측 요원들이 온 이유는 바로 김부장과 리응령을 데려가기 위함인데 왼쪽엔 이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땅강아지도 보이죠. 지난 7화는 김부장과 리응령이 특임국에게 체포당하는 엔딩을 맞이했는데 이때 땅강아지는 김부장에게 네 임무는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장의 임무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일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남한 측이 망명 신청을 받아들인 게 들통나지 않게 리응령을 보호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는 북한 측에게 안가가 발각됐을 때도 기지를 발휘해 북한 측 요원들을 따돌리는 등 임무를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오디오에선 장대장이 땅강아지에게 66과 리응령은 북쪽 애들한테 넘긴다 라고 말하죠. 지난화를 참고해보면 장대장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건 국무총리의 연락 때문이었는데요. 주광찬은 북한 측 고위위원에게 이를 더 크게 만들어보자고 말했는데 아마도 주광찬은 리응령의 존재를 이용해 남북관계를 협박하자고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는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대장에게 66과 리응령을 북측에 넘기라고 명령한 거죠. 한편 다음 장면에선 화장실에서 고문을 하는 모습, 고문을 당하는 사람은 리응령이었고 그 뒤엔 북한 측 고위원의 모습도 보이죠. 예상컨대 북측에서 리응령을 고문하는 이유는 메모리 카드 때문일 겁니다. 진원화에선 북측 요원들이 리응령을 향해 발포를 하지 않는 등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즉 리응령의 메모리 카드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걸로 보이죠. 한편 다음 장면엔 차량에서 내리는 김부장의 모습, 그의 손을 보면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 그놈은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김부장은 요원의 총을 빼서 반격하기 시작합니다. 김부장의 총구가 아래로 향한 걸로 보아 그는 요원들을 사살하지 않고 전투불능 상태로만 만드는 것 같죠. 이후 탈출에 성공하게 된 김부장의 모습에 이어 그가 한밤중에 어딘가로 잠입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오디오에선 장대장이 그놈은 딸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라고 말하죠. 이로 보아 장대장이 북측에 순순히 리응령과 김부장을 넘겨준 건 다 이유가 있었단 걸 알 수 있는데요. 김부장이 북한 측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딸을 위해서 임무를 어떻게든 완수할 것임을 알고 있던 거죠. 그리고 김부장이 하달받았던 임무는 바로 리응령을 보호하는 것. 예상컨대 김부장이 건물에 잠입하는 목적은 고문을 받고 있는 리응령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다음 장면에선 어릴 적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을 만지는 민지. 그녀는 여전히 특임국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조건은 아주 간단해. 거래하자. 김부장이 옥상에서 와이어를 타고 내려간 뒤 북한 요원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빛이 안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야간 투시경을 쓴 요원들을 제압하는 걸로 보아 김부장은 야간 시력까지 뛰어난 것 같고 한편 다음 장면에선 고개를 돌리는 주광찬의 모습, 그를 향해 총구가 겨눠진 걸 볼 수 있는데 총구를 겨눈 건 바로 김부장이었죠. 김부장이 입고 있는 자켓으로 보아 북한 요원들로부터 탈출한 직후에 주광찬과 마주한 것 같은데 진원화에서 주광찬은 북한 고위위원에게 김부장의 마지막 숨통을 자신이 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광찬의 표정을 보면 공격성을 전혀 띠고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오디오에선 거래하자고까지 말하죠.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는 다음 주 회차가 공개돼야 알겠지만 아마도 주광찬은 무력으로 김부장을 제압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래하자는 주광찬의 제안에 김부장은 조건은 간단해 라고 말하는데 실패하면 죽는 거야. 이후 김부장이 다시 잠입하는 시점으로 돌아와 적들과 대치 중인 모습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선 김부장이 실패하면 죽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이로 보아 김부장이 주광찬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예상되고 그럼 탈출하는 동안 쟤하고 시선 끌고 있을게.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설계도에 동그라미를 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아마도 이 정장의 남성은 주광찬이며 이 설계도의 건물은 그가 북측에 제공한 사절단 숙소로 보이죠. 예상컨대 주광찬이 제안한 거래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숙소 설계도를 넘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동그라미를 치는 곳이 리응령이 고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다음 장면은 숙소 복도를 걸어오는 성한수와 박진철. 박진철은 복도와 엘베에서 적들을 제압하고 성한수는 주방에서 적들을 제압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비춰지는데 오디오에선 성한수가 그럼 탈출하는 동안 쟤하고 시선 끌고 있을게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탈출은 김부장이 리응령을 확보한 뒤 숙소를 탈출하는 걸로 보이고 다음 장면에선 박진철이 락앤롤을 외치면서 깔아뭉개기를 시전합니다. 당한 게 있으니까 갚아줘야지. 준비됐습니다.
이어서 지퍼라이터로 불을 켜 손목에 묶여있는 밧줄에 불을 붙이는 주광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표정을 보니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예상컨대 김 부장은 주광찬의 제안은 받아들였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계획이 실패하게 됐을 시를 염두에 두고 그를 감금해둔 것 같죠. 하지만 주광찬은 결국 밧줄을 태워 탈출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오디오에선 당한 게 있으니까 갚아줘야지 라고 말하죠. 이로 보아 역시나 김 부장에게 제안한 거래는 함정이었고 주광찬이 숨겨진 발톱을 드러낼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선 누군가를 촬영 중인 남 실장, 오디오에선 그가 주광찬에게 준비됐습니다 라고 말하죠. 남 실장은 지난 7화에서 박진철에게 호되게 당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박진철이 그에게 당해버리고 남 실장은 주광찬의 명령대로 박진철의 사진을 찍어 김 부장에게 협박하는 걸로 예상되죠. 이어서 마지막 피날레를 기다리고 있는 주광찬의 모습에 이어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주광찬과 마주하게 된 박진철. 그런데 그의 눈가를 보면 분노의 눈물이 맺혀있는데 이는 성환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악랄하게 웃는 주광찬의 모습. 애들은 죽어. 적들에게 붙잡혀 공격당하는 박진철의 모습과 힘없이 주저앉는 성환수의 모습, 그리고 충격에 빠진 김 부장의 모습과 함께 예고편이 모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디오에선 주광찬이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애들은 죽어 라고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김 부장의 약점은 딸 민지인데 그녀는 현재 특임국의 보호를 받고 있죠. 따라서 주광찬이 말하는 애들은 바로 성환수의 아들 성태훈, 그리고 박진철의 딸 박다빈입니다. 성환수와 박진철 모두 자식들을 위해 뭐든 못할 게 없는 부모들이며 특히 박진철의 경우엔 딸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다닐 정도로 엄청난 딸바보인데요. 따라서 애들을 죽이겠다는 주광찬의 협박에 성환수와 박진철은 그의 부하들의 공격을 막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지난화에선 성태훈과 박다빈의 모습을 너무 길게 보여줘 질질 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모든 게 엔딩으로 향하는 빌드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드업에선 이미 주광찬이 만들어낸 위기를 타파할 떡밥들이 공개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태훈의 경우 죄송합니다. 아빠 성환수의 싸움 능력을 물려받은 것인지 다른 학교 아이들과 18대1로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많이 때렸다는 걸로 보아 혼자서 18명을 압살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원작에서도 성태훈은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 조폭 1명을 기절시키고 전직 복서 출신인 캐릭터를 상대로 태권도 금지 기술을 시전하며 승리를 거두기도 하는 등 압도적인 전투 재능을 갖고 있는데요. 지구대신 이후에 교육을 받는 장면에선 성환수에게 제대로 된 유효타를 날리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성환수가 방심한 틈을 타 플라잉킥을 날리며 성환수를 쓰러뜨리기도 했죠. 예상컨대 주광찬의 부하들은 성태훈을 인질로 잡기 위해 집으로 쳐들어가지만 오히려 성태훈의 화려한 발차기 스킬에 의해 개박살이 날 걸로 보이고 이어서 박진철의 딸 박다빈. 진짜 쪽팔리게 그것 좀 입고 다니지 말라고. 박다빈은 성태훈과는 다르게 등장씬에서 성질만 부리기만 하고 별다른 전투 능력은 없어 보였는데요. 박다빈이 등장했던 회기물 nep튠 인생종망에서도 그녀는 일진이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전투를 하는 캐릭터는 아니었죠. 하지만 박진철의 아내 강지영은 다릅니다. 그녀는 해병대 준장으로서 과거 박진철의 상관이기도 했는데요. 원작에 따르면 그녀는 여군임에도 불구하고 월계공 수의장을 달고 있는 어마무시한 괴물이죠. 예상컨대 주광찬의 부하들이 박다빈을 잡기 위해 집으로 들이닥치지만 박다빈의 야랄맞은 성격에 1차로 당황한 뒤 이후 강지영에게 개두들겨 맞을 것 같은데 특히 이 캐릭터에 김지영이라는 네임드 배우가 캐스팅된 걸로 봐선 강지영이 무조건 한 건 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실시. 한편 김 부장은 마지막 주 회차들에서 무조건 회수해야 할 떡밥 2개가 있는데 바로 박강성과 금이빨 떡밥입니다. 이들은 지난 7화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박강성은 북한 측 요원의 도움을 받아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고 금이빨은 금으로 만든 틀니를 끼면서 재기를 도모하고 있었죠. 그런데 박강성과 금이빨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복수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거죠. 박강성은 김 부장을 통해 자신의 형이 김 부장이 아니라 리응령에게 배신당해 죽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리응령에게 복수심이 있고 금이빨은 자신의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린 주광찬에게 복수심이 있죠. 그런데 리응령과 주광찬 모두 김 부장과 적대적인 관계인데요. 하지만 김 부장은 자신의 딸 민지 때문에 주광찬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결말 파트에서도 리응령과 주광찬을 살려둘 걸로 보이는데 예상컨대 김 부장은 이들을 각각 박강성과 금이빨에게 전달해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강성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고문 스킬들을 활용해 리응령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죽게 만들고 금이빨은 주광찬의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린 뒤 뜨거운 감자를 입안 속에 넣어버리며 본인들이 저질렀던 행위를 똑같이 받게 되는 인과응보의 엔딩을 맞이할 걸로 예상되죠. 특히 금이빨이 금틀리를 끼는 장면에선 한 명분이 더 있는 걸로 보아 무조건일 것 같습니다. 한편 김 부장 8회가 최고 시청률 23.1%를 달성하며 시즌2 제작 가능성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원작 기준 시즌2 파트를 총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